오늘은 가디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영상은 브랜드 비교 영상이 아니라는 거. 가디건은 브랜드별로 정할 수가 없는 그런 제품. 이전에 소개를 해드린 코트라든지 다른 제품들은 브랜드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수트는 재단이 중요하고 스니커즈는 모델명이 중요하죠. 그런데 가디건은 다릅니다. 가디건은 원단 구조가 90%를 결정하게 된다는 거. 그래서 오늘은 가디건을 고르는 기준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합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릴 것은 세 가지인데, 첫 번째로는 원단과 혼용 비율이 어떻게 읽어야지 되는지, 두 번째로는 실제 제품들을 보여드리면서 편직 밀도와 게이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세 번째로는 가디건의 핏, 넥라인, 소매, 길이와 같은 구조를 어떻게 봐야지 되는지, 마지막에는 실제로 판매되는 제품을 예시로 들면서 설명한 기준이 맞는 제품인지, 요거는 어떤 제품인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그렇게 가디건 고르는 법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가디건 이름 자체가 굉장히 신기한데, 19세기 영국 크림 전쟁 당시 가디건 백작이 입고 있던 그 니트 자켓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전투복 위에 입기 위해 앞에 열리는 구조로 만들어졌고, 그래서 단추가 달린 니트 아우터, 요거를 가디건이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만들 때부터 가디건은 원래 아우터와 이너 사이에 있는 그런 옷, 코트처럼 완전히 겉옷도 아니고 니트처럼 완전한 이너도 아닙니다. 그래서 가디건은 계절에 경기에 입는 그런 옷, 겨울에는 코트 안에다 많이 받쳐 입고 봄에는 셔츠 위에, 여름에는 에어컨 바람을 막는 용도로, 가을에는 아우터처럼, 그러니까 사계절 전부 다 입을 수 있는 그런 제품이 가디건이라는 거. 가디건을 고를 때는 가장 먼저 생각하셔야 될 점이 이걸 언제 입을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 봐야지 된다는 거. 겨울에 코트 안에 입을 방한용인지, 봄에 셔츠 위에 입을 제품인지, 아니면 단순한 스타일용인지. 일단 목적이 정해지면 원단이 결정되게 됩니다. 만약에 겨울용 방한용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울이 들어가져 있는 제품이라든지 알파카, 캐시미어 계열의 제품이 필요하고, 봄에 간단하게 셔츠 위에 걸칠 거라면 울이나 코튼이 적당합니다. 당연히 여름용이라면 시원한 리넨이 맞죠. 아무튼 가디건을 구입하시려고 보면은 울로 만들어진 제품들이 상당히 많은데, 좀 이따 뒤쪽에서도 보여드리기는 할 거지만 울이라고 해서 다 같은 울이 아니라는 거. 보통 상세 설명 부분 안에 100% 울이라고만 적혀져 있다면 이거는 울 중에서 가장 등급이 낮은 그런 울일 수 있습니다. 보통 울을 사용하는데 메리노 울이라고 적혀져 있거나 엑스트라 파인 메리노라고 적혀져 있거나, 아니면 이탈리아 원산, 이탈리안 얀이라고 적혀져 있는 요런 표현이 붙은 제품들이 진짜 고급스러운 울이 되는 거고, 요런 설명이 없다면 일반 등급 또는 최하위 등급의 울일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가디건은 혼용 비율이 중요한데, 고급스러운 가디건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조합이 울 90%, 캐시미어 10%, 이 조합이 굉장히 현실적인 조합이라는 거. 캐시미어는 섬유가 더 가늘고 부드럽기 때문에 10%만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촉감이 완전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목에 닿는 느낌이 훨씬 더 부드러워지고, 가디건 표면 자체가 조금 더 매끈해집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품 중에서 캐시미어가 30%면 어떨까요? 당연하게 훨씬 부드럽고 훨씬 더 가벼워지고 훨씬 더 따뜻하게 됩니다. 그 대신에 보풀이 훨씬 더 잘 일어나게 되죠. 진짜 비싼 가디건 같은 경우는 100% 캐시미어로 만든 제품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100% 캐시미어 제품이라고 한다면 관리 난이도가 조금 높다는 거. 데일리로 막 입기에는 조금 힘들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알파카가 섞인 제품들도 있는데 울 70%, 알파카 30% 이런 제품, 당연히 알파카가 섞이면 보온성이 올라가고 표면이 캐시미어는 살짝 다르게 헤얼리해지는 그런 느낌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제품 중에 알파카 모헤어가 들어가게 되면 광택이 생기고, 그리고 실크가 살짝 섞인 제품들도 있는데 실크가 섞이면 실크에 뚝 떨어지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고, 마지막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원단은 코튼, 그러니까 면입니다. 세탁기 사용이 가능해서 굉장히 관리가 편리하죠. 하지만 보온성은 캐시미어, 울, 알파카를 따라올 수는 없죠. 그리고 여름철에 많이 입는 린넨은 통기성이 좋아서 시원하게 입을 수 있지만 겨울에는 의미가 없는 그런 원단. 여기까지가 원단 설명이었고, 그 다음 원단 다음에 보셔야지 되는 게 편직 밀도와 게이지. 요거는 안타깝게 상세 설명에 거의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품 사진을 보고 확인해 봐야지 되는데, 제품을 크게 만든 다음에 확대 사진을 보게 되면 실사의 간격이 보입니다. 짜임이 촘촘하고 조직이 단단해 보이면 밀도가 높은 편이 되는 거고, 조직 사이에 구멍이 숭숭 보인다거나 그러면 밀도가 낮은 제품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 당연히 밀도가 높을수록 형태 유지에 좋고 고급스럽습니다. 반대로 밀도가 낮으면 가벼울 수는 있겠지만 늘어지는 게 빠르게 진행되면서 오래 입을 수는 없는 그런 가디건이죠. 그 다음은 게이지를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 게이지 같은 경우는 실 굵기, 니트의 굵기를 말하는데, 진짜 얇게 만들어져 있는 그런 제품은 고게이지 제품이라고 말하고, 두툼하고 볼륨감이 있는 그런 실로 만든 제품은 저게이지, 출근용이라든지 포멀할 때 입는 그런 제품은 고게이지가 깔끔하고, 겨울 아우터 대용이라든지 아우터로 입는 그런 제품들은
저 게이지가 훨씬 더 잘 어울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원단도 알아봤고 밀도도 알아봤고 게이지도 알아봤죠. 이제는 마지막으로 핏을 확인해 보셔야지 되는데, 보통 제품 중에 레귤러 핏이라고 적혀져 있다거나 루즈 핏이라고 적혀져 있거나 오버사이즈 핏이라고 적혀져 있거나 이런 제품들도 반드시 실제 수치를 확인해 보셔야지 된다는 거. 실제 제품을 보면서도 소개를 해드리긴 할 텐데, 만약에 미디엄 사이즈 기준으로 가슴 둘레가 108cm 정도 된다면 여유로운 핏이라는 거, 100에서 102cm 정도 되면은 슬림 라인에 가까운 거고, 어깨가 40에서 45cm 그러면 평균적인 숄더가 된다는 거. 그 대신에 47cm 이상이 되면 드롭 숄더, 그러니까 오버사이즈로 입거나 루즈 핏으로 입으면 좋은 제품들이고, 그러니까 드롭 숄더 같은 경우는 캐주얼할 때 입으면 딱 좋은 제품이고, 어깨가 딱 맞게 나온 셋인 숄더 제품 같은 경우는 출퇴근용으로 딱 좋은 그런 제품이 되겠죠. 그 다음에 보셔야지 되는 게 넥라인. 가디건은 기본적으로 크루넥, 동그란 목 부분을 가진 가디건과 가장 많이 구입하시는 V넥, 이렇게 두 가지로 되어 있죠. 동그란 크루넥 같은 경우는 단정하고 미니멀한 그런 느낌을 주고, 셔츠를 입지 않아도 되고 티셔츠 위에다 입기에 좋습니다. 하지만 V넥 같은 경우는 레이어드 하기를 좋습니다. 셔츠 컬러를 자연스럽게 보여줄 수 있고, 그리고 V넥 같은 경우도 V넥이 너무 깊어서 이렇게 내려오게 된다면 좀 여성스러워 보이는 그런 느낌을 주고, 그리고 V넥이 이렇게 또 너무 얕으면 답답해 보일 수 있는 그런 느낌을 주죠. 출퇴근용으로 포멀하게 이렇게 입으셔야지 된다. V넥을 구입하시면 되고, 캐주얼 미니멀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크루넥도 괜찮습니다. 소매 길이는 손목뼈가 닿는 요 부분에 떨어지는 게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소매통이 또 너무 넓으면 부해 보이고, 또 너무 좁으면 또 팔이 두꺼워 보이죠. 소매 길이 같은 경우는 68cm 요 정도 되면 평균적이라고 할 수 있고, 70cm가 넘어가게 되는 제품이라고 하면 클래식한 제품이라고 말할 수 있고, 65cm 이하의 조금 짧은 제품들은 트렌디하다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요즘 제품이 드롭 숄더로 많이 떨어지면서 소매가 짧아지죠. 여기까지만 알고 계셔도 본인에게 맞는 제품, 상황에 맞는 제품, 요런 것들을 확인하셔가지고 구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제가 찾은 제품들을 보면서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 막 대표적인 그런 모델의 제품을 찾지는 않았습니다. 아무튼 실제 판매되는 제품을 확인해보시면 요거는 에센스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 메종 키친의 가디건, 다들 잘 아시는 그런 제품이죠. 소재는 보시는 것처럼 요렇게 100% 울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100% 울. 아까 앞쪽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다른 수식어가 없습니다. 100% 울 요렇게만 딱 적혀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은 메리노 울인지 엑스트라 파인 제품인지 이탈리아 원산인지를 알기가 힘든 그런 제품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 제품은 울을 사용했다라고 하더라도 가장 저렴한 울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딱 적혀져 있는 제품 같은 경우는 원단으로 승부하지 않겠다. 로고 값 때문에 이 금액이 형성된 그런 제품이라는 거. 즉 이 제품은 브랜드 감성 위주 무난한 울로 만들어진 그런 가디건이라는 거. 그 다음 보여드릴 제품 아무 곳에나 사셔서 호주 공식 홈페이지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랄프 로렌 폴로. 이 제품 케이블 니트기는 한데 울 캐시미어 혼방 소재로 만들어져 있는 제품. 이렇게 프로덕트 디테일이 있죠. 이 부분을 클릭하게 되면 요거는 레귤러 핏이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이즈와 비교해보시면 여기 보시면 사이즈가 나와 있습니다. 소매는 68cm, 어깨는 44.5cm, 가슴은 108cm. 그러니까 딱 레귤러 핏의 그런 제품이고, 여기서 볼게 중요한 게 90% 울에 100% 캐시미어. 따뜻하게 만들었지만 캐시미어 10%만 들어가도 촉감이 훨씬 더 부드러워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100 울이라고만 적혀져 있는 게 아니라 90% RWS 울로 만들어져 있다고 적혀져 있습니다. 리스폰스블 울 스탠다드 요 약자인데, 여기 이렇게 붙어있으면 원단이 좋다거나 촉감이라든지 보온성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 동물 복지와 환경 관리 기준에 충족했다는 그런 의미라는 거. 촉감도 어느 정도 중요하고 100% 캐시미어처럼 관리도 어려운 제품이 아니어서, 그래서 이런 제품들이 베스트셀러 제품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보여드릴 제품 같은 경우도 랄프 로렌 폴로 가디건인데, 요거는 케이블리트 코튼, 그러니까 면 소재로 만들어져 있는 제품이죠. 요거는 비슷하게 생겼지만 완전 다른 카테고리라고 할 수 있는데 100% 면으로 만들어져 있고, 보시는 것처럼 세탁이 가능하다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튼으로 만든 제품들은 관리가 진짜 수월하죠. 봄이나 초가을이라든지 실내에서 가볍게 입을 용도로 막 입고 자주 세탁할 그런 제품을 찾으신다면 이 제품이 맞는 겁니다. 그 다음 보여드릴 제품은 에센스 사이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아워레가시. 요거는 조금 달라서 가지고 와봤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다른 제품과 조금 다릅니다. 70% 울 소재, 30% 알파카.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알파카가 들어갔습니다. 알파카가 들어가면 보온성이 훨씬 더 좋아지죠. 그래서 보여드리고 있는 이 제품 이렇게 당겨서 확인해보면 매끈한 그런 니트가 아니라 질감이 보이는 그런 제품이라는 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보시면 헤비웨이트 니트. 보통 헤비웨이트가 들어가게 되면 게이지가 굉장히 커지죠. 앞쪽에서 말씀을 드린 게이지, 바로 저 게이지 제품 두툼한실을 사용하고 있고, 게이지가 낮게 되면 볼륨감이 이렇게 생기게 되고, 그 대신에 흐물거릴 수 있기 때문에 실루엣 관리가 중요해지게 된다는 거. 그새 품절됐네요. 아무튼 에센스 사이트가 좋은 게, 보시면 여기 실측 사이즈를 확인해 봤을 때 센티미터로 변경을 친다면 48 정도가 미디엄 사이즈가 되죠. 진짜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어깨선 기준으로 51cm,
가슴 단면은 55cm니까 이거 뒤쪽까지 같이 합하게 된다면 110이 되는 거고, 팔 길이 같은 경우는 62cm예요. 총장 같은 경우도 58cm로 굉장히 짧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굉장히 트렌디해 보고 스타일리시해 보이는 팔 길이가 65cm 이하로 내려가고, 그 다음에 가슴 부분은 조금 넓고 드롭 숄더로 떨어지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슬림이라든지 레귤러 핏이 아닌 살짝 세미 루즈한 그런 스타일의 제품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 실내에서 입고 있기가 조금 어려운 제품이죠. 겨울 아우터 대신에 대용으로 입을 때 데님이라든지 부츠랑 매치하면서 입을 수 있는 그런 제품. 그러니까 앞쪽에서 소개시켜드린 제품과는 조금 다르게 두께와 질감으로 승부하는 그런 제품. 그 다음 제품은 고가의 제품이긴 한데 더 로우에서 만든 가디건. 요거는 다른 제품이랑 다르게 조금 신기해서 가지고 온 제품입니다. 보시면은 요 제품은 60% 모헤어에 40% 실크로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메이드 인 이태리 딱 찍혀져 있고, 요거는 스펙에서만 보셔도 아니면 사진만 보셔도 완전히 다른 단계로 넘어가는 제품이라는 거. 모헤어 같은 경우는 가볍고 헤얼리하지만 알파과와는 또 다르게 광택이 살아있습니다. 앞쪽에 보여드린 제품과 비교했을 때 요거는 광택보다는 털의 질감이 살아있는데, 요 제품 같은 경우는 헤얼리하지만 광택도 그렇게 살아있다는 거. 그리고 실크를 40%나 사용했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축축 늘어져 있는 드레이프가 자동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표면 질감이라든지 실루엣까지 표현한 그런 제품. 그리고 보시면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메이드 인 이탈리아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탈리아에서 만든 제품들은 편직의 정밀도라든지 원사 관리라든지 마감 수준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뛰어납니다. 이 제품은 코스 제품인데 100% 캐시미어 제품이라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보시면은 여기 디테일 디스크립션 부분을 확인해보면 요거는 100% 캐시미어. 아까 앞쪽에서도 말씀드렸지만 100% 캐시미어로 만들면 진짜 보온형은 끝판왕입니다. 하지만 마찰에 의해서 보풀이 생기기 진짜 쉽다는 거. 그래서 관리가 어려운 건데, 그래서 이런 제품을 구입하실 때는 매일 막 입는 용으로 구입하시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요거 마찬가지 코스 제품 리넨 소재로 만든 제품. 리넨 소재로 만들면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얇고 겨울에 구입하신 울 가디건과는 완전 다른 카테고리라는 거. 요런 제품들은 초여름 또는 실내에서 에어컨 대비용으로 가지고 다니시면 좋은 제품. 그래서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이겁니다. 가디건은 브랜드로 구입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구조로 사야지 되는지, 나는 어떨 때 입을 제품을 구입해야지 되는지, 가디건의 중요한 점은 요거라는 거.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모든 분들 좋은 정보 되셨다면 아래쪽 좋아요, 그리고 내가 구입한 제품 중에서 요 제품이 짱이다 하시는 그런 제품 있으시면 아래쪽에 댓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분들 즐거운 하루 되시고 감사합니다.